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는 곡으로 이제 지금 계절이 가을이만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만인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가을만 되면 이제 가슴 뜨거워지는 곡일 것 같습니다. Autumn Leaves 노래 첫 곡 올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릴 분이 계십니다. 비움 갤러리의 관장님이자 대표이신 그림 파는 남자 김상윤 대표님입니다. 짠! 자리 앉으실까요? 네. 네, 제가 어저께 김 대표님께 숙제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 또 우리 김상윤 대표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처음 이렇게 뵙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김 대표님은 정말 그 청년 작가들의 그 선두에 계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신인 작가 힘을 지금 엄청 같이 밀어주고 열심히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상근 대표님을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또 존경하고 또 여러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좋은 자리도 마련된 것 같고요. 우리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근 대표님 한마디 또 소개를 개인적으로 좀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비움갤러리 대표 김상근입니다. 지금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림 파는 남자라고 해서 올린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네. 전시 소개라든가 작품 소개하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쪽으로는 아직 배우는 단계이고 아직 많이 실험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그림 파는 남자라고 바꾸니까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파는 여자는 있어도 그림 파는 남자는 없잖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좀 더 어차피 발들여 놓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네,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에서 아직은 잘 팔지는 못하지만은 잘 팔아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선언을 하는 마음으로 다짐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궁금하신 거라든가 뭐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민 대표님께서 지금 SNS 홍보를 통해서 청년 작가 또 새롭게 시작하신 신진 작가님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나 또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뭔가 컨셉을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우리 비움 갤러리를 통해서 사실은 또 이렇게 많이 좀 성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고 있는데 저도 SNS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옷은 뭐 비슷한 옷을 입고 계시지만 똑같은 루틴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맞으시는 분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매일매일 그렇게 뭔가 사무실 출근, 그러니까 갤러리 출근하시면 그렇게 뭐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을 하고 계신데 그걸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갖고 하시는지 또 그림이 조금 바뀌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그거 얘기 듣고 제가 노래 한 곡 올린 다음에 이번 전시 한번 우리 작가님 이제 소개나 물론 작가님은 안 오셨지만 우리 김 대표님께서 3명의 작가 그 그림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인상적인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작가님하고 같이 라이브를 잘하는 작가님이 있었어요. 라이브 잘하는 작가님하고 얘기하다가 이거 자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자주 하게 된 거고 그 전에 간간히 일주일에 한두 번 전시 바뀔 때마다 전시 소개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도 어느 작가님이 이렇게
갤러리 대표가 나서서 작품을 설명하고 얘기하는 그런 채널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럼 이걸 내 채널로 한번 자리매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매일 하게 된 계기는 이것도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예술가도 기록을 남기는 작업인데 그 기록을 함께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매일같이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제가 뭐 미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깊이 있거나 철학 있거나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어도 일반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으로서 예술이나 그림을 접하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접근에 대해서 용이함, 그런 것도 안내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하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의외로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알아야 될 것도 모르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물어보면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같이 같은 얘기나 비슷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아시고 유튜브에 비움 갤러리 채널 치면 나오거든요. 좋아요, 구독. 지금 여기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구독자 20명 늘릴 것으로 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갈 때 우리 그립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오늘 주인공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립하는 남자의 에피소드 1, 2, 3, 4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하다 보면 하다 보면 하는 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죠. 꼬맹이 보고 겨울에 나무가 왜 낙엽을 땅에 떨어뜨리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 거야. 자, 우리도 월동 준비해야죠. 겨울이 곧 옵니다. I wish you love. 뭐 에피소드라고 할 거는 없고요. 작가님들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작품 열심히 만들고 하는데 너무 만드는 데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전시하는 준비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시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는 모든 전시 활동 중에서 단 10%도 아니에요.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품은 전시 때 보여지는 건 단 10%도 안 되고 그 나머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캡션 만드는 거라든가 작품 리스트 만드는 거라든가, 그리고 메일 보낼 것, 문자 보낼 것 확인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 끝나고 나서 주변 정리, 결과 보고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작업이 잘 쌓여져서 그 기록으로 인해서 점차 발전해 나가는 건데, 너무 작업 만드는 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아주 작은 소소한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작품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묻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한 부분이 작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은 혼자해서는 안 되고 교류를 하면서 전시장에 나오고 전시하면서 교류하면서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면서 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작가님들도 아니면은 관람하시는 분도 작품만 볼 것이 아니라 작가의 활동,
작가의 어떤 비추어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어떤 예전부터 이제 작가님들이 연예인 같이 활동해야 된다는 얘기가 전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연예인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저도 막연은 했는데 네. 지금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거구나라는 게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예요? 네, 그건 말로 할 수 없어요. 시간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있는 거는 부분적으로 뭐 뒤에 캡션 잘 써라, 사인 잘해라, 마감 잘해라, 액자 잘해라 이런 얘기는 다 부분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쌓여서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시간이 흘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슬 작가님도 전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작품 많이 하시고 전시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대표님 뵐 때마다 이렇게 갤러리 올 때마다 이렇게 네. 좋은 말씀 해주시잖아요. 물론 저뿐이 아니라 이제 작가님도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 이런 그림 많이 그려라 또 저희들을 해주셨던 말이 그림 몇 장 있어야 된다고 하죠? 아 그림 많이 써야 돼요. 네. 많이. 전시가 4개 돌릴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셨나요? 전시 한 번 돌릴 때마다 30점이 건다고 쳤을 때 그게 다달이 있을 때 생각해서 3, 40이니까 100점 이상? 네. 항시 전시하고 싶어요라고 누가 문의가 왔을 때 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100점 이상의 자료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한순간에 와요. 한순간에. 이걸 어떻게 보면은 풍선을 불면은 터지잖아요. 풍선이. 근데 이게 티가 잘 안 나잖아요. 터지기 전까지는.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터져요. 그러니까 그 터지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찬찬히 풍선을 불고 있는 건데 폐활량이 된다면은 좀 빨리 부는 것도 좋고 폐활량이 안 된다면은 천천히라도 불면서 언젠가는 터지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작가님은 자주 보는 작가가 좋은 작가고요. 네, 얼굴을 자주 봐야지 뭘 알고 왜냐면은 갤러리스트는 그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하려고 에피소드가 많아야 되거든요. 아는 내용이 많아야 되고 작업실에서 네. 뭘 사고 났는지 수도가 터졌는지 비가 새는지 뭐 어디 전시 갔는데 힘들었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알아야지 누가 그 작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끊임없이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냥 작품만 보고 얘기하세요 하면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묻지 않아도 궁금해하지 않아도 옆에서 열심히 얘기하는 그런 강심장이어야 돼요. 묻지 않아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지금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콜렉터나 아니면 작가를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네. 그분들께 또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작품은요 딱 봤을 때 꽂히면 바로 사시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것은 우리 백인전 준비 중인데 백인전 저희 2, 3년 전에 선물전에 꾸준히 참여했던 작가님이 있어요. 그때 소품이 한 4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백인전 참여 한번 해보세요. 참여하는데 얘기하니까 8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때 작업 좋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이 좋을 때 사면은 그때가 맞는 거고요. 나중에 그게 오르는 거는 순간이에요? 작가가 활동하고 있으면 당연히 올라요. 몰라요? 그래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작가가 활동을 하면 그 활동이 나쁜 레코드든 좋은 레코드든 그 레코드가 쌓이면서 그게 일종의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가 있는 작가를 컬렉터는 좋아하고 또 컬렉터분들도 그 작품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작가한테 어떤 뉴스가 있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어떤 뉴스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함께 알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아까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눈에 꽂히는 그 작품을 사라, 빨리 사라. 꽌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꽌도는 빨리라는 뜻이에요.
많이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어떤 그런 가사를 가진 곡입니다. 네. 두 번째 에피소드. 예. 지금 에피소드라기보다도 뭐 제 사진 갤러리로 시작했을 때 그때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때 사진 갤러리로 활동했었을 때 그 이미지로 계속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종종 만나요. 근데 이제 제가 회화로 바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진 작가님들 활동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활동이 많지 않고, 회화 작가님은 그거에 비해서 거의 매달 전시를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그것이 더 와닿고 또 진정성도 있어 보이고, 또 자주 보니까 또 좋잖아요. 자주 보이면 좋은 작가예요. 일단 자주 보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만나면 할 얘기도 많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끌리는 매력이 있어서 회화 전시를 더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진 전시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또 디지털 작업하시는 분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움 갤러리의 방향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몰라요. 예. 사회 현상에 따라서, 주변 관심에 따라서, 저의 관심사에 따라서 또 이렇게 흘러갈 것인데, 일단 그런 모든 것들이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바뀔 필요가 있을 때는 바뀔 줄도 알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컬렉터분들이 지금 컬렉팅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작품 감상을 할 때도 어떻게 감상하면 좋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작품 감상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바라보는 거라고. 네. 그냥 바라보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그 작품 감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연치 않게 그 말을 듣고서 굉장히 맞는 말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작품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페어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컬렉터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작품이 그냥 보는 것이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서 일반 사람들도 작품 감상은 그냥 보는 것이고, 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확인해가는 것이지 남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이 저 그림을 보고서 어떻게 변했더라, 그럼 남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면서 나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컬렉터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는 굳이 컬렉터의 마음을 알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어느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가는 작가 나름대로 열심히 작업하면 되고, 컬렉팅 하시는 분은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 아니면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걸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지 내 자신의 변화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 음악이 네.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음악이 가장 가슴 깊숙한 곳을 때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딱 어떤 음악, 좋아하는 음악, 또 슬픈 음악, 뭔가 이렇게 좋은 음악에 꽂히고 이런 음악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페어에서 어느 그림을 봤는데 순간 이동을 했어요. 제가 그 그림 속으로.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림의 힘인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강력하게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컬렉이 진짜 큰 산이잖아요. 네. 그걸 넘기가 금액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뭔가 하나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걸 우리 집에 드린다는 것 자체가 안 했던 활동이라서, 옷은 사고 뭐 이렇게 소비 이런데 그림이 이상하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터지면 한 번씩 딱 되면은 또 집에 콜렉해서 볼 때 더 사고 싶다. 더 좋은 거
사고 싶다. 에너지가 제가 힘을 받는 그 힘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림 컬렉하신 저야 뭐 초보자지만 또 컬렉 많이 하시는 계신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꽂혔다는 것은 어떤 감동을 주거나 꽂혔다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뭔가가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일단 사고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집에 들여놔야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알고 싶고 자꾸 보게 되면서 아까도 이제 자주 보이는 작가가 좋은 작가라고 했듯이 자주 보면은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더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더 잘 되도록 응원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작가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L.5.V.2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책에서 오셨네요.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시키니까 또 해야죠. 제가 시진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신진 작가를 보면은 막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욕심도 많고 뭔가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기운들도 많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될까, 무엇이 될까 하고 바라보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 중에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단기간에 꽤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작가들도 있고 그렇게 도약하는 작가도 보이게 되고 또 고민하는 작가들도 보게 되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그 보면서 지켜보면서 막 뭔가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갤러리 한 지 이제 7년밖에 안 됐는데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나마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뭔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은 모르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걸림이 없다고 해야 되나? 하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켜보는 재미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작업을 오래 하셔서 한 20년, 30년 작업하신 분은 이미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새로 하기가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이미 틀에 짜여져 있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으신데 신진 작가 같은 경우에는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본인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런 것을 옆에서 알려주고 지켜보고 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림하는 남자는 저도 한번 잘 팔아보고 싶어요. 잘 팔아보고 싶은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All Over Me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뭔가 그 예술가 중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먹고 살지 힘들게 사는데도 꿋꿋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나중에는 다 대가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꿋꿋하게 오래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건 어떤 기운이라고 봐요. 기운이고 그 기운이 있을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이 손, 감각, 그 다음에 시각, 냄새, 맛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인데, 이 사람은 이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감각기관 외에서 생겨날 수 있는 기운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놓치지만 않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알고요.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가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거 하나 드릴까요?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어쨌든
뭐 예술계가 그렇고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듯이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날이 오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림 파는 남자 김상현 대표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또 저도 이게 김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예쁜 갤러리에 앉아서 또 제 그림도 걸고 또 몇 곡 준비한 곡으로 함께 여러분과 음악과 그림 또 이야기로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윤슬리의 첫 번째 재즈 토크 콘서트였는데 너무 저는 행복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윤슬 작가님이 갑자기 난 가볍게 예전에 했던 것처럼 가볍게 재즈하고 그다음에 수다 떨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은 아직 저도 계속 정리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정리 안 된 얘기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볼 때는 좀 더 정리된 얘기로 깔끔한 스토리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윤슬 작가님께 말씀드립니다.